태평그룹 본사 회의실, 오후 3시 정각. 이해숙은 창가에 서서 아래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평소에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기업 이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님, 손의원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이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곧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손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비리 조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태평그룹 이사와의 만남에 철저히 준비해 온 듯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갑자기 불러주셔서. 손 의원은 이해숙을 보자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해숙을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은 현우 어머니! 이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차갑고 당당한 미소였습니다. 네, 손 의원님. 저는 현우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태평그룹 이해숙 이사이기도 합니다. 손 의원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멍하니 이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떻게? 이해숙은 천천히 회의 테이블 가장자리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을 향해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앉으세요, 손 의원님.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손 의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변호사들도 따라 앉았지만 그들의 표정 역시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돈, 아니,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이해숙은 손 의원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태평그룹 이태성 회장의 딸입니다. 40년 전 제가 선택한 결혼 때문에 집을 나와 평범하게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 아버지와 재회했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 의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태평그룹 이태성 회장의 딸이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딸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재계 거물의 딸이었다니.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손 의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해숙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파일을 밀어 손 의원 앞에 놓았습니다. 손 의원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비리에 관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뇌물수수, 건설사와의 불법 거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이게 손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들도 파일을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 의원님, 당신이 태평그룹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 알고 있습니다. 분식회계와 대주주, 배임 혐의로요. 손 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님,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이해숙은 변호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손 의원님은 태평그룹의 조사를 막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해숙은 다시 파일 하나를 꺼내 손 의원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갤러리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이건 당신의 딸, 제 며느리가 운영하는 라인 갤러리의 자금 흐름입니다. 예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해외 계좌로의 비자금 이동, 모두 불법입니다. 손 의원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이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손 의원님, 당신과 당신 가족은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손의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예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요? 제가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당신 가족 중 누가 저를 도와주었나요? 병원비를 걱정하고 사인실을 쓰라고 했던 건 누구였죠? 손의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들도 침묵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손의원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예숙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언론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의 정치 경력은 끝날 것입니다. 손의원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예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모든 불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태평그룹에 제출한 고발장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손의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진실을요? 이예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진실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진실이요? 손의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를 인정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에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회의가 끝나고 손의원과 그의 변호사들이 떠났습니다. 이예숙은 창가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예숙의 사무실로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손 의원이 고발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의 치과 건물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재의 3배로 인상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이예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우에게서 연락 왔나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월세가 3배가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이예숙의 예상대로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내 치과 건물이 팔렸대요. 그리고 월세가 갑자기 3배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예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큰일이구나.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버님께 도움을 청해 볼 수도 없고. 이예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내장인 어른께 물어봐. 태평그룹에 대해서. 태평그룹이요? 그게 무슨... 이예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의 2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이예숙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딸의 활약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손 의원을 만났다면서?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비리 자료를 보여주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치과 건물도 매입했고, 네. 월세를 3배로 올렸습니다. 이태성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수가, 너는 역시 내 딸이구나. 강인하고 결단력 있어.
이예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걸까요? 이태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혜수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그들은 법을 어겼어.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줬지. 넌 그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야.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겼고 그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예숙의 사무실로 김 변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급박해 보였습니다. 이사님, 라인 갤러리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예숙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라인 갤러리가 가짜 예술품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실제 가치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작품을 사고 팔면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예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 다혜가 이런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니. 증거는 확실한가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거래 내역과 실제 작품의 감정 평가서가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이예숙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라인 갤러리를 형사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아직은 고발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의원 쪽에서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비자금을 해외로 빼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압박에 불안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예숙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자금 흐름을 모두 추적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에 제보할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지시에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이예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현우였습니다. 이예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야.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장인어른이 태평그룹에 대해 물어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지금. 현우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움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우야, 나 지금 태평그룹에 있단다.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태평그룹 이예숙 이사야.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이예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누군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내 장인어른에게 물어봐. 그리고 내일 태평그룹 본사로 와. 우리 셋이서 이야기 좀 하자.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예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정체, 그리고 그녀의 복수.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이예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이었고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결과야. 이예숙은 태평그룹의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평그룹 본사 로비, 오전 10시. 현우와 다혜가 긴장된 표정으로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둘 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 이예숙과의 짧은 통화 이후 현우는 장인어른을 찾아갔고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태평그룹 이태성 회장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태평그룹의 이사로 복귀했다는 것을. 현우 씨,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다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갤러리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도. 난 모르겠어. 엄마가 재벌 가문 출신이라니. 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현우님, 손다혜님이신가요?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비서는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현우와 다혜는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태평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현우와 다혜를 흘깃 바라보고는 지나갔습니다. 이쪽입니다. 비서가 큰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예숙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소박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올린 채 당당한 기업 이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예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현우와 다혜는 조심스럽게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비서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앉아라. 현우와 다혜는 이예숙 앞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인 채 이예숙의 눈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이예숙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현우야, 너에게 실망했다. 이예숙의 말은 차갑게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난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너를 키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하지만 그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 이예숙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결혼한 후 너는 나를 어떻게 대했니? 내가 아플 때, 수술 받을 때 넌 골프장에 있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혜 씨, 이예숙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어떻게 했죠? 어머님은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말 기억나요? 명절마다 나를 혼자 두고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고. 다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라인 갤러리, 가짜 예술품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죠? 다혜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예숙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예숙은 다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비리와 함께 말이죠. 이예숙은 책상 위에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벽면에 스크린이 켜지며 뉴스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손희원과 라인 갤러리의 비리가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모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재개발 비리와 갤러리의 자금 세탁 혐의. 모두 다. 다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이예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손희원과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손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지 마세요. 이예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망친 거죠. 불법 행위의 대가를 치르는 것뿐입니다. 손희원은 갑자기 이예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강남 구의원으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이제는 바닥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다혜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예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예숙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만족, 그리고 작은 연민까지. 손희원님, 당신은 정계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모든 비리 자금을 사회에 환원하세요. 그렇게 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손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혜 씨 라인 갤러리는 폐업하세요. 그리고 자금 세탁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검찰에 자백하세요. 솔직하게 협조하면 감형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우야. 이예숙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치과 건물에서 나가라. 이제 그 건물은 내 소유니까. 현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럼 제 치과는 새로 시작해. 작은 곳에서부터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예숙은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대가예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것들의 대가. 그녀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예숙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모두 떠난 후 이예숙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달콤한 맛 하지만 그것이 가져온 쓸쓸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태성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다 잘 처리했니?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모두 제대로 됐어요.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떠니? 이예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해요. 그들이 무릎 꿇는 걸 보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해요. 특히 현우가. 이태성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거다. 이예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무리 현우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내일 기자회견 준비는 다 됐나요?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준비가 됐어. 내일 내가 태평그룹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언론 앞에 설 거야. 다음 날 아침 태평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태성 회장의 딸이 40년 만에 복귀했다는 소식은 재계의 큰 뉴스였습니다. 이해숙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평그룹 이해숙 이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소심한 시어머니가 아닌 강인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태평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40년 전 저는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태평그룹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해숙의 말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현우 엄마, 아줌마,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해숙으로.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과 인내 끝에 얻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앞으로 태평그룹은 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불법과 비리가 없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해숙은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태평그룹 자선재단의 이름으로 병원에 큰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맹장염과 같은 급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해숙이 등장하자 다시 한번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사님, 이번 기부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해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맹장염으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대답에 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니까요. 이해숙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해숙이 차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사님.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해숙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사님 수술 때 담당 간호사였어요. 그때 이사님이 혼자 계신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간호사의 말에 이해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해요. 그때 물도 가져다 주시고 손도 잡아주셨죠.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숙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을 줄은 몰랐어요. 이해숙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고요. 간호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숙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의 따뜻함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예숙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병원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예숙,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태평그룹 신사옥 지하 1층, 태평복지재단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아버지 이태성 회장과 함께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참석한 내빈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태평복지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예숙은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위축되거나 소심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재단은 실버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여성들의 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예숙의 말에 참석자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성 회장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태성과 이예숙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재단을 이끌어갈 줄 몰랐구나. 이태성의 말에 이예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무시당하는 시어머니로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태성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다 내 힘이야. 넌 항상 강한 아이였어. 단지 그 힘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이예숙은 아버지의 말에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태평그룹의 중역이자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져 버렸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치과 건물에서 나와 작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혜는 갤러리를 폐업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희원은 정계에서 물러나 은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이후의 공허함은 이예숙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병원에 다녀올게요. 여성 암 환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논의가 있어서요.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그런데 현우에게는 연락해봤니? 이예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갔나 봐요. 이태성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약이란다. 그 아이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예숙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이예숙은 병원장과 함께 암 환자 병동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병원 자선의 이사로 임명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저소득층 암 환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장의 말에 이예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한때 유방암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때의 경험이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이예숙은 병실 하나하나를 방문하며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병원 주차장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예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달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그때 현우가 고개를 돌려 이예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둘 다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우가 어머니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예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달 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지내? 이예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치과를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더 겸손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처음이 항상 가장 어려운 법이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매일 쓰고 찍고 다시 쓰고 결국 용기가 없어서 보내지 못했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예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께라고 정성스럽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될까요? 현우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예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너무나도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를 외면하고 병원에 계실 때도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됩니다.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당신의 삶을 되찾으신 것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도요. 엄마 다시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언젠가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현우 드림. 이예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현우야. 이예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예숙은 천천히 팔을 벌렸습니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달의 시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현우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이예숙의 말에 현우는 더욱 꼭 안겼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예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둘은 병원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새로운 치과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예숙은 재단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다혜는 어떻게 지내? 이예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별거 중이에요.
다혜도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예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도 이젠 이해해요. 복수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고 관계라는 걸.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언제 시간 되실 때 제 치과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작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꾸몄거든요. 이예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현우와 헤어진 후 이예숙은 태평그룹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태평복지재단 실버드림 프로그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50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모두 50세 이상의 여성들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예숙은 단상에 올라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65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40년간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을 되찾았고 제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경험, 지혜, 그리고 열정. 그것들은 굉장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예숙의 말에 참석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 역시 이예숙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이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이예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저도 54인데 남편과 사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예숙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그날 저녁 이예숙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와의 재회에 대해 이야기했고 발대식에서 있었던 일들도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수를 시작했을 때는 그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이태성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수가, 넌 항상 따뜻한 아이였어. 그리고 이제는 그 따뜻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있구나. 식사를 마친 후 이예숙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작은 아파트가 아닌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녀의 옛 아파트가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의 추억들, 비록 힘들었지만 진솔했던 시간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예숙은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참 많이도 바뀌었구나. 그녀는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어린 현우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예숙은 그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예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예숙은 일찍 일어나 현우의 새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보자 활짝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예숙은 치과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단출하지만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있다는 것이 그녀를 기쁘게 했습니다. 잘 꾸몄구나.
내 스타일이 느껴져. 현우는 어머니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작지만 저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그저 크고 화려한 것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예숙은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요. 그래, 진정성.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들은 치과 안의 작은 휴게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현우의 질문에 이예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재단 활동을 더 확장하고 싶어? 특히 여성들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싶고, 이예숙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예숙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지.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이예숙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워요. 예전에는 그저 시어머니로만 봤는데, 이제는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예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이예숙으로서 내 삶은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65, 그녀의 인생은 이제 진정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맹장 수술 앞에서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현우 엄마로만, 시어머니로만 불리며 살았습니다. 내 이름을 잊고, 내 꿈을 잊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진정한 승리는 내 이름을 되찾은 것입니다. 용서는 상처를 치유했고 아들과의 화해는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65, 어떤 이에게는 끝이라 생각할 나이지만 저에게는 시작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내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예숙입니다. 더 이상 사라진 사람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이예숙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예숙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고부실화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